여러분, 킹달러 쇼크라. 그래서 경제위기 충격이 왔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거금회의라고 하나요? 거시경제금융회의. 쉽게 말하면 경제수장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복합위기 상황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지금 현재 복합위기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지금 그 위기가 점점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경제위기 충격이 왔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을 했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참석을 했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지도자는 다 참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 상태고 그리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지금 충격이 와서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경제위기 와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이 경제위기 충격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중에 최고로 경제위기 상황 충격이라고 본 것은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9월 3일 기준으로 1371.4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 수치면 여러분 거의 2009년 4월 1일 1392원이 올라갔을 때하고 지금 거의 맞먹습니다.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게다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월 23일 날 1301.8원이었습니다. 6월 23일 날. 그리고 나서 이게 불과 말입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렸나요? 두 달? 두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371.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게 70원가량 두 달 동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결코 이게 낮은 수치도 아닐 뿐더러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게. 오죽했으면 여러분 경제 5인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국은행 총재부터 시작해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다 참여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위기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뜻도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킹달러라는 게 쇼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5인방이 모였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엮여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짚어낸 게 물가인데 이게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7월에 6.3%보다는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8월에 5.7%니까 0.6%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물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요. 5.7%도 높다는 이야기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제 21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5.7%도 높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태풍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태풍이 또 물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죠. 태풍이. 그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는데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가 잡자고 금리 올리는데 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업들로 돌아가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기업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2,300조가 넘으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제품 제조 비용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높은데 이자 부담까지 되니까 그만큼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지금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또 가고 있는 심지어는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지금 무역 적자가 악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8월에 무역 적자가 94억 7,400만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요 1956년입니다. 195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1956년 역대 최대 규모라는 뜻이죠. 게다가 8월까지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 규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적자 규모입니다. 247억 2,700만 달러도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8월의 무역 적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고 8월까지 무역 적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 당면한 과제가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킹달러의 쇼크가 커지면서 이유상 기후라든가 그런 거에 따르는 물가가 또 주춤주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무역 적자까지 가세가 되니까 경제 위기는 더 커진다. 깊이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기에 대한 감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도 사실상 복합위기가 장기간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현재 정부도 위기로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중에서는요. 이게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뭐 좀 어렵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위기로 인식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오는 건데 지금 정부조차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오히려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맨날 위기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지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위기의 어떤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못 느낀다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위기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란 갑자기 닥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지는 못하는 듯 보이는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지금 위기는 확실히 맞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지금 위기의 어떤 공포는 엄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8월 25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2.6%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에서 2.1%로 내렸습니다.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2%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2023년에도 3.7%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금 성장은 점점 줄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공포 지금 덮치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이게 복합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가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러면서 말입니다.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착륙이 되든 경착륙이 되든 바닥은 옵니다. 바닥이 왔을 때 우리는 분노의 매수, 쉽게 말하면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려고 하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이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맨날 위기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만큼 경제를 뚫어지게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분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위기의 어떤 징후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보고요. 그 징후가 미래에 어떻게 커질지 그 데이터도 찾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위기란 단어가 늘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악의 위기는 아니더라도 작은 위기가 결국 관리를 못하면 최악의 위기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위기고요. 앞으로 그 위기의 깊이가 더 깊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